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 영어과 최인중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1, 고2 응용어법이고요. 이 문제를 고2는 2등급 이상, 그 다음에 고2는 1등급 이상 대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1 2등급, 고2 1등급 이상. 먼저 이제 문제를 읽고 주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면 An original copy of the 훈민정음 해례 was found in 안동.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카피, 오리지널본이 이제 그 원본이 안동에서 발견되었고요. In 1940 at that time, however,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였다고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좀 스킵하고요. From the moment, 이제 그 강점기 시대에 he heard that the 훈민정음 해례 had been discovered. 저 해례본이 발견되었다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강송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송이 이제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데, after years of waiting, 그래서 이제 그 수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는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그다음에 h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the owner was asking, and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그래서 이제 그 해례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구했던 가격의 10배를 주고 갖고 와서 집에다 숨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inally 이 부분 이제 일본이 패망한 후에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he was able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Korea. 해서 여기까지 읽고 주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일제 강점기 시대 훈민정음 해례본 탈환을 위한 강송의 업적,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일제 시대 탈환에 성공했던 강송의 이야기, 요쯤으로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체크 포인트 1번. 네? 강송이 아니라 강송.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체크 포인트 1번.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tended getting rid of the Korean language.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 그 정부 식민 정부는 한국어를 말살하려는 get rid of 없애라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었다 했는데 intended 다음에는 이제 저희 그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그쪽 부분만 고치겠습니다. getting rid of를 to get rid of로 고쳐야 된다. 다음에 체크 포인트 2번 문장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Without it, the origins and the fundamental of Hangul had been lost to history.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 한글의 어떤 그런 근본과 언제 어떤 시작 그런 것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without 가정법이죠. 그래서 without 가정법에는 이제 가정절에 맞게 적절한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had been lost를 조동사인 would, 조동사의 과거 would를 써서요. had been lost를 would have been lost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진호 쌤, 예, 저 체크 포인트 1, 2번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주제를 적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orth over $3 trillion and making up 2% of the world's GDP, the fashion industry today has almost entire linear approach. 그래서 이제 뭐 그 패션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전 세계 GDP의 2%,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액수로 치면 3조 원인데, 3조 달러인데, 그 패션 산업이 오늘날, 어떤 선형적인 접근 방식, 리니어 어프로치,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형 구조, 이쪽 리니어 어프로치가 중요한 단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구나. 여기 소재가 되겠고요. The process moves in a straight line from design to consumption to disposal. 리니어 어프로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디자인했다가 바로 버린다. 일직선 구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예시가 나오니까 스킵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때문에 이쪽 갈게요. Due to linear fashion. 그래서 linear approach in fashion industry. 패션 산업에서의 그런 선형적인 구조 때문에 the fashion industry negatively affects the environment. 85% of textile go into landfill, and only 1% of material is recycled. At least 500,000 tons of microfibers end up in the ocean, which is equal to 50 billion plastic bottles. 뭐 이제 그 이쪽 부분이 환경이 안 좋구나. 그 선형 구조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요 직물들이 자 이제 그 쓰레기 매립지로 가고 1%만 이제 그 재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파이버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물질들은 이제 바다로 가는데 이것은 대략 50 빌리언이니까 10억 100억 500억 개의 플라스틱 그 물통 그런 것이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안 좋구나라고 주제로 나올 것 같아요. 요것이라는 건 이제 리니어 어프로치인데 그래서 뭐 주제를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쯤에 읽고요. 주제는 패션 산업에서 선형 구조에 대한 비판. 네, 선형 구조라는 거는 이제 디자인, 생산한 다음에 이제 다 팔면 폐기로 간다. 뭐 요 정도로 좀 해둘게요. 그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 세 번째, 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요 GDP의 2% 이상, 그다음에 3조 달러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패션 인더스트리 오늘날 패션 인더스트리는 리니어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주한주 쌤, 리니어의 품사가 형용사죠. 그래서 이제 엔타이어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타이어를 갖다가 인타이어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번 체크 포인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4번.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arming numbers like these will keep increasing if producers will maintain those systems. 그러니까 앞에 이런 엄청난 수치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만약에 생산자가 패션업계 생산자가 계속해서 이러한 올드 시스템은 이제 리니어 어프로치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를 유지한다면. 그래서 이제 저희 그 if절 안에서는 will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제로 will을 대신한다. 그래서 will maintain을 현재 시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will maintain을 갖다가 maintain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진원 쌤 3, 4번도 괜찮을까요? 예. 그럼 이제 3번 잡고 요거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설명하겠습니다. 1번 문장 intend to 유명한 수건인데요.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그다음에 이제 동명사가 ing 형태가 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intended to 죄송합니다. intended getting rid of를 여기를 to로 바꾸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가정법 과거 완료, 이제 without 가정법인데 그거였었죠. 만약 뭐뭇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제 여기 without이랑 동의어가 뭐 but for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조건절, 가정법의 가정절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그래서 주절의 서술어는 반드시 그런 가정법 형식에 맞춰서 조동사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니까 have been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써야 한다. 그래서 먼저 그냥 이렇게 had been lost라고 쓴 것을 다시 바꿔서 would have been lost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 세 번째, 아까 잠깐 저 품사를 얘기했지만 여기 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entire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완전히 선형적인 그런 구조. 그래서 이제 entirely를 갖다가 부사를 써야 된다. 이 부분 형용사 대신에 문장에서 필요한 성분은 여기서는 부사가 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 체크 포인트 4번 역시 가정절에서의 서술어 문제인데 여기서는 시제가 여기서는 과거 현재 시제를 쓰지 않는다. 아니 죄송합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주어가 복수니까 위를 없애자. 그래서 produce, maintain 위를 없애겠습니다. will maintain을 갖다 위를 없애고 그냥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1번. intended to 출제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는 5분의 4 유명한 수거니까. 근데 2등급 친구들한테는 난이도가 너무 쉽지 않나 그래서 5분의 1로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 두 번째 거. without 가정법. 역시 without 가정법 저는 출제율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3.5 첫 번째 거와 비슷하게 3.5분의 3.5로 잡아봤고요. 난이도는 조금 더 있었다. 가정법 과거인지 현재 뭐 그 과거 완료인지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 2.5분의 2.5 정도로 줘봤고요. 세 번째 부분 출제율 형용사 부사 문제도 출제율 꽤 높다고 봤어요. 살짝 낮게 5분의 3으로 봤고 난이도는 요것도 이제 그냥 쉽게 넘어가면 이렇게 너무 간과해서 잘 틀릴 것 같다 해서 난이도가 살짝 더 높다. 그래서 5분의 3으로 앞에보다 좀 높게 줬고요. 마지막 네 번째 if 안에서 이제 그 위를 쓰지 않는다. 요건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출제율도 조금 낮게 봤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역시 1번과 같이 좀 낮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